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대장주행 꼬리주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장주 IT센 글로벌 들어와 있고요. 셀바스 AI 들어와 있습니다. 자, 꼬리주에는 BHI 그리고 노타가 들어와 있네요. IT센 글로벌 하면 우리 허반석 파트너가 편입을 해서 수익을 상당히 많이 냈고 그때 당시에 관련된 노래도 있었잖아요. 노래가 뭐였죠? 지금 이 순간, 지금 그렇죠. 여기 진주와 함께 떠나는 수익 여행. 뭐 아, 이런 식으로 정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방금 이야기한 노래 가사 속에 들어간 금 관련해서 와, 내년에 정말 이익이 왕창 늘어날 것이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오늘도 급등이 좀 나왔어요. 지금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익절을 이제 하는 사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왜 익절을 하느냐? 차트 흐름 보시죠. 네.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에 대한 달성이 다 나왔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을 시작할 때마다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그리고 이번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따박따박 반등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네. 이렇게 올려보게 된다면 1차 목표가, 그리고 이렇게 올려본다면 2차 목표가, 오늘도 이렇게 2차 목표가까지 달성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결국엔 IT센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를 22,500원, 2차 목표가를 25,000원 말씀을 드렸고 3차 목표가는 오전 방송에서 27,000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차 IT센 글로벌은 진짜 주식 일부에서는 3전 3승을 달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9월 24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고 33%, 그리고 10월 23일 목요일에 말씀드리고 20%, 그리고 이번 12월 1일에 말씀드리고 27.6%의 매도까지 완료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왜 올라가느냐? 금거래소의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7월부터 9월까지의 총 거래 대금이 2조 9,800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10월 한 달 동안에만 2조 6,770억 원의 거래 대금이 나왔습니다. 와. 그러면 3분기 거래 대금만큼이 10월 한 달에 나왔거든요. 네. 11월 달에도 거래 대금은 여전히 증가 추세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만큼 결국엔 다시 한번 차트상 저위험 구간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내년 2월 말 안으로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또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인데 여기서 만약 또 기회를 주지 않고 올라가 버린다라고 한다면 네. 2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는 비중 절반 축소 이후에 남은 비중을 가지고서 나의 행운에 맡긴다. 그런데 내년 2월 말 안으로 다시 저점에 대한 구간이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한 번 더 매수 대응이 가능하다. 오늘 매도에 대한 이유는요. 네. 거래량이 지난 첫 번째 가장 강력했던 매집 구간만큼 오늘 그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비중 절반, 이 정도의 거래량을 동반한 윗꼬리가 나왔을 때는 비중 절반 축소에 대한 것들은 수학의 정석처럼 한번 가지고 가셔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내일 흐름이 또 궁금해지게 됩니다. 자, 이어서 박지훈 파트너의 대장주는 셀바스 AI가 되었어요. 역시나 오늘 상승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는데 자, 관련해서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네. 오늘의 제 머릿비는 감자튀김이고요. 꺼내 먹기 딱 좋잖아요. 네. 이 AI, 소프트웨어 AI, 그리고 셀바스 AI 등등 제가 방송 첫날부터 좀 공략을 해왔던 종목이고 항상 사고 파는 가격대가 13,000원 부근 매수, 15,000원 부근 매도의 박스권 전략으로 재료가 있을 때마다 꺼내서 먹던 종목입니다. 네. 오늘 셀바스 AI는 그냥 오른 종목이 아니라 이번에 AI 이막의 신호를 가장 먼저 보여준 대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9월 첫날 방송 때부터 공략을 첫 번째로 했었던 종목이고 공략 가격이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뭐 13,000원, 15,000원대 박스권을 계속 트레이딩 해오던 종목인데요. 지금 시장 전체가 FOMC를 앞두고 멈춰 있는데 이 AI 쪽에서 가장 먼저 돈이 붙은 곳을 보자라고 했었을 때 경량 AI와 B2B AI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엔비디아가 H200 중국 수출을 둘러싸고 허용이 될 거다, 뭐 안 산다, 제한된다, 이런 계속 공을 주고받는 이 핑퐁 구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시장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건 엔비디아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즉 대체 AI와 경량 AI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흐름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 셀바스 AI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싶은데요. 이 셀바스 AI는 의료, 문서, 음성 기반 B2B 솔루션을 이미 상용화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AI를 개발할 거다가 아니라 AI를 실제로 이제 병원, 공공, 보험, 기관에서 쓰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별성이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게다가 이번 시장 환경 자체가 중소형주가 지금 강세 모멘텀을 받고 있는 시장이고 거래 대금도 회복하는 국면에 이벤트 앞 관망 장세이기 때문에 테마와 실체가 동시에 있는 AI주가 단기 탄력 최상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날이었다를 좀 더 포인트로 짚어보자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장 전체는 오늘 좀 멈춘 분위기였지만 AI 안에서는 다음 대장이 누가 될 것인가 이 싸움이 시작이 됐고 오늘 그 신호탄을 보여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차트 보시게 되시면 말씀드렸던 제가 선을 그어놨습니다. 13,000원 부근에서는 항상 매수를 했었고 우리가 15,000원 부근에서는 항상 매도를 했었다라는 박스권 구간에 대한 AI에 대한 재료가 있을 때마다 늘 사고 팔고의 가격이 아주 명확한 박스권의 구간에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이 강하게 터져주게 되면서 이전에 고점들 즉 상승하는 구간인 15,000원대를 지금 종가로 메워준 모습이고 네. 또 함께 움직이는 종목인 셀바스 헬스케어가 오늘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지금 가격부터 내일 또 추가적인 재료 그리고 모멘텀이 지속이 된다면 16,000원대까지는 빠르게 올라올 수 있고요. 이 16,000원대를 돌파해주게 되면 17,000원대까지도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전에는 역배열에서의 상승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120선을 돌파해서 다시 한번 상승 역배열로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14,000원, 방향은 16,000원, 17,000원대까지 짧은 탄력 기대해보자. 이렇게 코멘트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대장주의 흐름들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꼬리주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파트너 BHI. 자, 원전 관련해서 좀 종목을 들고 오신 것 같은데 자, 그래도 꼬리주 하면 왠지 모르게 좀 폭발 가능성이 바로 나올 것 같은 꼬리가 좀 달린 종목들이 좀 많았었는데 오늘은 좀 차분하게 지나간 BHI를 들고 오셨어요. 지난주에 꼬리주를 말씀드리고 바로 올라갔다가요. 네. 다시 중기 되돌림 자리까지 나와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왔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차트 공부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BHI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 그리고 배열 회수 보일러라고 한다면 HRSG, 압력 용기 등 원전 핵심 설비를 공급하고 있는 소재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전, 화력, 발전소, 그다음에 수소, 터빈, 핵심 기자재 공급 기업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꼬리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의 반등 흐름들은 이렇게 따박따박 나타났고요. 평행한 선을 그어서 아래로 내려보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도 저점 구간에서의 반등 기회가 왔구나. 또 다른 평행한 선을 이렇게 올려본다면 이 구간에서도 따박따박 지지와 반등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60일선 언저리가 왔고 다시 이 구간에서 꼬리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확대를 시켜보게 된다면 지금 이 자리거든요. 이 구간에서 따박따박 60일선에 대한 지지의 반등이 나왔고 지금도 이 거래일 동안 아래 꼬리와 윗꼬리를 나타내면서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 지지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거래량은 아직 숨죽여 있더라. 그럼 지금 이 봉 같은 경우에는 매집봉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60일선에 대한 지지로서 손절은 짧게 볼 수 있는 자리고 수익은 오히려 더 크게 볼 수 있는 자리가 중기 되돌림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행한 선을 위로 올려본다면 이렇게 이 구간까지는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자리로 BHI 중기 되돌림 자리에서의 지지 흐름들이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박지훈 파트너의 꼬리주 노타를 들고 오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 허반석 파트너의 포트에도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죠. 노타. 어떤 점에 좀 꼬리주로 들고 오셨을까요? 맞습니다. 오늘 시장이 또 엔비디아 AI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경량화 AI라든지 아니면 엣지 AI라든지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AI의 다른 대장을 찾고 있다라는 말씀을 대장주에서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그 흐름과 조금 이어서 설명하고 싶어서 오늘 들고 왔습니다. 제가 한참 또 상장하고 나서 따따블이라는 이 명칭으로 11월 초반에 상장 후에 고점을 만드는 구간에서 가장 먼저 들고 나와서 또 연속
지속적으로 포모를 일으키는 기세의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방향은 이 종목의 신고점을 넘는 구간까지 충분하게 가져갈 만한 매력적인 지금 시장의 흐름과 딱 맞는 재료의 종목이다를 강조를 드렸었고 실제로 일주일 중에 3번 이상씩은 이 종목을 지금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탄력성이 좋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대장주, 꼬리주, 포트주를 좀 이어서 설명해 볼 예정입니다. 노타는 오늘도 아주 교과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되고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게 되면 시장은 빠르게 항상 두 가지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형주 안전판, 두 번째는 엔비디아가 없어도 돌아가게 되는 대체 AI입니다. 지금 이 AI 산업은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중심에서 경량과 엣지 그리고 저전력 AI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 모빌리티, 산업 제어를 이 엣지 이쪽에서는 거대한 GPU가 필요 없게 된다라는 것이 큰 포인트인데요. 노타가 바로 여기에 정중하게 서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AI 모델 경량화 기술을 지금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일 뿐더러 로봇과 물류, 스마트 팩토리까지 적용할 수 있는 엣지 AI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수출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중국이 산다, 안 산다 이런 혼란의 뉴스가 나오면 나오게 될수록 그런 엔비디아가 없어도 사도 되는 이 AI는 뭐지? 라는 쪽으로 바로 심리가 이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타가 이 종목의 중심에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고요. 지금 차트 보시게 되시면 지금 45,200원대의 흐름에 있습니다. 박스권을 만든 뒤에 종가와 저가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의 방향은 이미 똑같이 5만 원대부터 5만 5천 원, 6만 원대 구간까지도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매력적인 재료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단기 이평선 위로 올라가고 있는 지지받고 있는 신규 상장된 종목들을 조금 더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단기 이벤트를 앞두고 움직이는 장에서는 신규 상장주가 오히려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셔서 트레이딩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채팅방에서도 노타 좋다라고 또 언어 유희를 또 사용해 주셨네요. 우리 허반석 파트너한테 노타 관련해서 짧게 코멘트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타 함부로 내리면 다시 못 합니다. 네, 무조건 타고 있어야 되겠군요. 자, 간단하게 노타 관련된 코멘트 이렇게 해서 대장주행 꼬리주의 흐름들 살펴봤고요. 자, 이어지는 시간 인사이트 Q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핫 이슈가 내일 시장에서도 수급 돈이 몰릴 수 있을까? 두 분에게 답을 듣는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찜한 의료 AI. 자, 과연 진정한 대장주 어디에 있을까? 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바로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셀바스 AI를, 박지훈 파트너는 셀바스 헬스케어를 들고 오셨네요. 자, 일단 의료 AI 관련해서는 우리 방송에서도 로키트 헬스케어나 뭐 너무나 많이 날아가 있고 3빌리언 이런 종목들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 속에서 오랜만에 셀바스 관련돼서 지금 두 종목이 오늘 강한 양봉이 좀 나왔거든요. 먼저 셀바스 AI를 대장주로 선택했다가 여기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헬스케어다. 박지훈 파트너, 어떤 게 더 좋다는 얘기인가요?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된다라는 거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아실 것 같고 제가 네. 어제 인사이트에서 3빌리언을 또 설명을 드렸던 것만큼 그 이야기를 조금 이어보고 싶습니다. 의료 AI가 다시 부각이 됐다라는 이유는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정책 방향과 수요 구조가 겹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트럼프 정부의 핵심 방향이 헬스케어 효율화 그리고 의료비 절감 그리고 또 AI 기반 자동화로 잡히면서 의료 AI는 정책 테마이자 산업 구조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셀바스 헬스케어를 골랐는데요. 의료 AI 테마는 이제 꿈이 아니라 실제 의료기관에서 쓰이는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는 문진, 데이터 분석 등 이미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구조를 보유하고 있고요. 대장주로 설명해드렸던 셀바스 AI가 가지고 있는 음성, 문서 그리고 B2B 기반 AI 기술이 의료 쪽에서는 셀바스 헬스케어와 결합이 되기 시작하면서 장기적인 테마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이 테마는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실사용 기반으로 확장이 되는 구조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 테마는 커질수록 이 시장은 시총과 실적, 레퍼런스 그리고 AI 기술력 이 네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으로 수렴하게 되는데 그 조건에 셀바스 헬스케어가 가장 적합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차트 함께 보시게 되시면 제가 쉽게 설명해 드렸던 캔디바가 다시 한번 스크류바로 변형되는 구간들이 연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이 종목의 차트의 고점들 뚫지 못했던 가격대들을
보시면 5,500원대입니다. 셀바스 AI와 차트와 마찬가지로 이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이전의 고점들을 오늘 종가로 마감해주면서 상한가에 잠긴 모습입니다. 내일 갭이 떠서 내일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위 구간 6,200원부터 6,700원대까지 빠른 탄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고요. 수급에 따라서 셀바스 AI도 함께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트레이딩 관점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 파트너는 셀바스 AI를 지금 주목해 주셨는데요. 자, 관련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셀바스 AI가 이제 AI 기업 중에서 돈 버는 AI, 그 중에서도 의료 AI 분야에서는 더더욱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오랫동안 들여오기는 했습니다. AI 기반의 영상 진단, 그다음에 AI EMR 한다라고 한다면 전자 차트, 그리고 환자 모니터링 등 투자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K의료 AI 검증 허가에 있어서도 글로벌 상위 국가에 해당을 하는데요. 식약처에서 AI 의료기기 관련한 허가 건수를 본다면 건수 기준으로는 세계 3위 정도 되고 있고요. 국내 병원에서 AI 솔루션 도입 확대, 그리고 국책과제도 여러 건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서 의료 AI에 대한 분야는 더욱더 확대될 것이고 결국에는 노동력 감소에 따른 부분들을 로봇이 해소하고 있는 산업 현장과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는 구간에서의 의료 현장에서는 AI가 그 부분들을 굉장히 보충해 줄 수 있다라는 면에서 단발성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셀바스 AI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TTS인데요.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도 합니다. 결국엔 말로 한 것을 텍스트로 옮겨 적기도 하고요. 텍스트를 말로 풀어주기도 하는 기능을 의료 현장에서 직접 저도 경험을 한번 했는데요. 병원에서 혈압을 재거나 여러 가지 검사를 했을 때 간호사분이 휴대폰에다가 무언가 그냥 말을 합니다. 그럼 혈압 얼마, 뭐 산소 포화도 얼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을 때 네. 바로 그것이 차트로 다 자동으로 입력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거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대부분의 곳에서 이게 쓰일 것이다. 그것을 그렇겠네요. 찾아보니까 네. 결국엔 셀바스 AI가 만들어 놓은 TTS라는 기능이 나오고 있고 이것은 병원뿐만 아니라 키오스크, 버스, 콜센터에도 동일한 솔루션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 확대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 자동문서 솔루션 점유율 1위, 그리고 의료 음성 인식 점유율 1위가 셀바스 AI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돈 버는 의료 AI 기업 셀바스 AI 함께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함께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K뷰티의 잔치가 된 미국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 호재에도 꿈쩍하지 않는 화장품주. 자, 반등 조건인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주목해야 될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까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반등 위한 키워드. 자, 두 분에게 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시장에 관심이 들어와야 한다. 박지훈 파트너는 글로벌 채널의 믹스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 물어봤습니다. 허반석 파트너의 관심 종목은 달바 글로벌이 되겠고요. 박지훈 파트너는 코스맥스를 들고 오셨네요.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 네. 지금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 관심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워낙 최근에 뭐 반도체 관련해서 로봇, 바이오, 조선, 원전 좀 돌아가면서 나오긴 하는데 화장품 관련돼서는 이슈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시장의 관심이 방금 말씀하셨던 조선, 원전, 방산, 그리고 반도체, 로봇, 제약 바이오 거기다 더한다면 신규 상장주. 이 정도 섹터 안에서 거기 안에서만 거래 대금이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이 돌아오려면 무언가 그쪽에서 더 많은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장품 쪽으로 매기가 순환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정책도 그렇고 시장의 관심도 그렇고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주가 지수를 올리는 데 조금 더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지수의 시총 상위주를 본다라고 한다면 코스피는 반도체, 2차 전지 쪽들이 포진되어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제약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쪽들이 시총 상위주에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그 외 쪽으로는 굳이 투자해야 할 만한 매력도가
낮다라는 면에서 이 화장품 섹터로는 돈이 흘러가지 않고 있다. 시장의 관심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다라는 결론에 조금 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수급이 부재하다 보니까 결국 관심도에서 멀어졌고 여기서 이제 굳이 여기다가 굳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시장의 관심이 멀어져 있다라는 게 하나의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등을 위한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그래도 굳이 한번 찾아보면요. 네. 틱톡과 아마존에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시그널들이 조금 더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면세 채널 구매 데이터가 결국 중요하게 늘어나는 모습들이 따박따박 잡힌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좋아졌는데 아직까지 여기 저평가 구간이구나라고 할 때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화장품사들의 해외 매출이 전년 대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모습들, 결국엔 시장의 관심이 돌고 돌아서 이렇게 매출이 이익이 많이 나는데 아직도 이 자리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저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때문에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는 쪽의 돈이 화장품 쪽으로 들어올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는 관심 있게 볼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요. 달바 글로벌이 눈에 띕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상장 초기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달바 글로벌 못 사서 어마어마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지지 흐름들을 보이면서 반등, 적산병이 나왔거든요. 이 구간에서 누가 사는가 봤더니 연기금이 사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평가 국면에서 추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달바 글로벌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목표가를 정하게 된다면 1차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중기 관점으로 16만 원까지 긴 호흡으로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분들만 적은 비중으로 먼저 도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지훈 파트너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참 이제 뭐 화장품 관련돼서 템베거성 종목들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중국 관련된 제품이 많았었잖아요. 중국에서 사가기만 하면 잘 팔리고 실적이 잘 나온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동남아 쪽으로 조금 일본 쪽으로 이렇게 채널들이 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 관련해서 지금도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장 분위기상 굳이 화장품주를 봐야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종목들, 관심 있는 종목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뭐 특히 뭐 로봇주라든지 네. 아니면은 반도체라든지 최근에 2차 전지라든지 이렇게 볼 것들이 너무 많은 시장에서 화장품주를 지금부터 보자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변화가 되면 화장품을 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K뷰티 브랜드 매출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국내 화장품 주가가 하나도 오르지 않아서 실망하신 보유자분들도 꽤나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매출이 아니라 구조를 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뭐 재고 구조, 그리고 고객 믹스, 그리고 또 미국과 동남아의 확장성, 마진 개선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시장 눈높이는 이제 한층 더 높은 영역에서 화장품 종목들을 평가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반등하는 조건도 명확하다라는 건데요. 키워드를 제가 글로벌 채널 믹스 변화로 꼽아보았습니다. 즉 중국 중심에서 미국과 동남아 D2C 중심 구조로 바뀌는 시점에 이게 확인이 되어야지 화장품주가 이제는 움직여줄 것 같습니다. 제가 모아갈 종목은 이전에도 아모레 퍼시픽을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중기 관점에서 지금은 또 코스맥스라는 종목을 여러 번 들고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ODM 글로벌 점유율이 1위입니다. 개별 브랜드 리스크 없이 K뷰티 전체의 성장률을 그대로 담는 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동남아 성장률이 가장 확실한 기업입니다. K뷰티의 구조적 성장 포인트는요. 중국이 아니라 미국, 동남아, 아마존이 중심 채널입니다. 이쪽의 모멘텀이 가장 강한 기업이 코스맥스다라는 점이고 세 번째 포인트는 마진 회복 사이클과 그다음 밸류 저점 매력도입니다. ODM은 항상 K뷰티 반등 초입에서 먼저 움직이고 즉 브랜드를 사는 게 아니라 이 구조를 사는 시장이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시면 좀 전에 보셨던 화장품주 대부분들의 차트가 비슷합니다. 심하게 떨구고 난 이후에 지지받는 가격을 보니 이전에도 지지를 강하게 받던 구간이고 어느새에서는 이전에는 16만 4천 원대를 못 뚫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었다가 이제는 16만 4천 원대를 지지해주는 느낌 방향입니다. 지금 가격부터 상승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18만 원대를 우선적으로 회복을 해주어야 할 것 같고요. 18만 원대를 회복하는 구간에서 재료라든지 모멘텀이 동반된다면 20만 원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 관련된 답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슈도 바로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최근 들어서 중국과 일본의 갈등 격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숨고르는 포토레지스트, 지금 사기 가장 좋은 수혜주는 어떤 종목이 될까요? 자, 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IT캠을, 그리고 박지은 파트너는 동진 세미캠을 꼽아 주셨네요. 먼저 허반석 파트너, 네. IT캠 관련해서는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도 해 주신 종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고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적은 품절주에 해당한다라는 네. 이야기를 드렸고 공략 이후에 한 차례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중기 되돌림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도 꼬리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 흐름 먼저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추세 저점에서의 평행한 선을 여러 개 그어놓고 반등에 대한 시점, 횡보 후 반등에 대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려본다면 어느 구간에서는 여기가 저항의 자리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어느 구간에서는 아래 꼬리를 달고 현재 지지의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더라. 현 구간에서 이탈에 대한 조짐이 나오고 있으나 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더라라는 거죠. 품절주이기 때문에 회복 탄력도 굉장히 강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포토레지스트라고 한다면 감광액이라고 하고요. 반도체 웨이퍼에 미세 회로를 새길 때에 쓸 수 있는 필수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만들긴 만드는데 품질이 고순도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기초적인 저순도 정도 수준을 동진세미캠이 국산화에 성공했는데 앞으로 고순도까지 가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미국과 중국과 일본 사이에 특히 중국과 일본 사이에 격화가 갈등이 심화됐을 때에 일본에서 우리 포토레지스트 수출 안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종목들에서의 반등 흐름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주로는 캠트로스, 동진세미캠, IT캠 그리고 경인양행까지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캠트로스는 포토레지스트 핵심 원료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동진세미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SK하이닉스와 고순도의 포토레지스트 개발을 위해서 협력 중이고요. IT캠은 포토레지스트를 포함해서 전자재료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화학 소재 공급을 통해서 반도체 소재 국산화, 포토레지스트뿐만 아니라 그 외 소재에 있어서도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경인양행입니다. 고순도 화학 소재의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강세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업들 가운데 눌림목이 나오게 된다면 현재 뜨거운 섹터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네 종목 중에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박지훈 파트너, 오늘 뭐 포토레지스트 관련된 종목 방금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캠트로스만 한 2% 상승 흐름이 나오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쉬어감이 나온 종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동진케미캠도 오늘 좀 쉬어감이 있었죠. 맞습니다. 진짜 주식 일부를 빠짐없이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제가 지난주부터는 현대그룹주들의 이제 흐름을 쭉 짚어드렸었고 이번 주부터는 포토레지스트 관련해서 반도체 소재 종목들 캠트로스로 시작을 해서 경인양행 그리고 동진세미캠까지 이렇게 흐름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캠트로스를 설명해드렸죠. 그리고 또 어제는 캠트로스가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한 동안 경인양행이 바톤 터치를 했다라는 흐름을 짚어드렸었고 모두 최근 중일 갈등이 커지게 되는 그런 재료가 함께 부각이 되면서 반도체 소재, 특히 포토레지스트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섹터에서는 항상 패턴이 있습니다. 어제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패턴이 로봇과 반도체 2차 전지에서도 모두 동일하게 나오는 패턴입니다. 무언가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시장의 패턴인데요. 많은 로봇주들 공략 뒤에 제가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빵 하고 공략을 했었었고 네. 일단 많은 뭐 세비캠, 중앙첨단 소재 등등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을 꼬리주로 설명할 때 마지막으로는 에코그룹주들이 빵 하고 올라왔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형 종목들, 스토리를 가진 소형 종목들이 먼저 테마지어 무리지어서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는 본질적인 종목들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순환 구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캠트로스와 경인양행 그리고 램테크놀로지까지 쭉 순환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동진세미캠이 아직 덜 오른 상태이죠. 초기에는 테마주가 움직이고 결국에는
돈으로 본질이 돌아옵니다. 이번 반도체 소재에서는 동진 세미캠이 메인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로 국내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의 절대적 1순위 기업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반도체와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다각화입니다. 소재주들은 늘 실적 체력이 중요한데요. 동진 세미캠은 이제 업황이 바뀌어도 매출 안정성과 포트폴리오 기술력이 모두 가장 높습니다. 세 번째는 중일 갈등에 대한 재료가 노출이 된 시점이고, 거기다가 일본의 의존 뉴스가 다시 불거질 때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리는 곳은 이제는 본질적인 포토레지스트의 대장 종목인 동진 세미캠을 보자라는 의견이고요. 국산화와 본질 그리고 안정성 이 세 박자를 갖춘 포토레지스트 다음 수혜주는 동진 세미캠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캠트로스와 경인양의 경우에는 제가 상승할 수 있는 범위를 어제와 이틀 전 그리고 이번 주 방송 내내 목표 구간을 짚어드렸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까지 차트 한번 보시게 되시면 지금 48,280원대에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 최근에 상승하게 된 가격이 34,000원의 가격을 뚫게 됨으로써 그 이후에 47,300원대까지 상승을 해주었고, 이 47,000원대 또한 이전에 저항 가격이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 저항을 다시 한번 도전해주는 모양이 나와줄 수 있는 재료와 모멘텀을 지금 보유 중이고, 현재 가격부터 상승한다면 42,000원대부터 이전의 고점 라인인 47,000원대까지는 탄력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캠트로스와 경인양의 비교적 이 종목보다는 탄력성이 좋은 종목이니까 이 두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